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육지구 하원 선거에 출마했었던 수잔 라이트라는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오하이오주 15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으로 출마를 한 공화당 후보들 11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이크 캐리라는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입니다. 마이크 캐리라는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마이크 캐리 후보가 어제 공화당 예선에서, 그러니까 경선이죠. 공화당 경선에서 11명 후보들 중에 1등을 차지했는데 37%를 차지하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37%는 18,655표. 2등이 얻은 숫자가 그 이제 1등이 캐리 후보였고 2등은 13.3% 6,724표를 얻었는데요.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는 그런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폴리티코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즈라든가 이런 그 좌파 언론들, 주류 언론들이 이 오하이오 선거와 그리고 앞서 있었던 텍사스주의 선거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제 잣대, 시험대에 올랐다, 심판대에 올라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을 앞서서 내놓고 선거 결과가 안 좋았던 이제 뭐 안 좋았다라는 표현은 그들식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만은 텍사스주에서 결국에는 지지했던 수전 라이트 후보가 경선에서는 1등을 했지만 하지만 본선에서는 떨어지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거 가지고 이제 입방아를 찧어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류 언론들이 입방아를 찧어대는 것이 이번에도 반복이 됐는데 오하이오주에서도 경선이 치러지기 바로 전, 그러니까 어제 아침이나 그저께 저녁 이렇게 보도들을 내놓으면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앞에 텍사스에서는 실패했다. 그런데 오하이오에서 잘 될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보도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오하이오주 15선거구는 전통적으로 좀 공화당 의원 텃밭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 있는 현직 의원이 무려 11년 동안 공화당 의원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선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의원이 도전장을 낸다고 해서 민주당 쪽으로 바뀌거나 하는 그럴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영향력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비꼬는 식의 보도를 냈던 것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좀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개의 성명을 연이어서 내놓았는데 이 성명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놓은 성명서는 텍사스 선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 텍사스에서 2명의 훌륭한 공화당 후보가 모든 민주당원을 물리쳤기 때문에 지난주 하원 선거는 2명의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치러졌다. 지난 5월 달에 예비선거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주 6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예비선거에 무려 20명이 넘는 후보들이 막 난립을 했었는데 민주당 후보들은 다 떨어지고 공화당 후보 2명만 1등, 2등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주는 당적과 상관없이 다 합쳐서 투표해가지고 1등하고 2등이 결선 투표로 가는, 이제 과반을 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었고요. 오하이오주는 좀 방식이 좀 다릅니다. 공화당은 공화당끼리 경선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끼리 경선해서 공화당 대표와 민주당 대표가 본선에서 붙게끔 이렇게 지금 경선 과정이, 투표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 5월에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이 처리가 돼서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본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지한 후보는 예비선거에서 이겼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수전 라이트는 예비선거에서 1등을 했었지만 다른 뛰어난 후보는 본 선거에서 이겼는데 이는 전체 투표의 17%에 해당하는 민주당원 100%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엄청난 이 폭탄 발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 뉴스 브리핑에서도 보도해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화당 후보가 1등하고 2등 결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의 과거 후보였던 사람들이 나라면은 두 번째 2등 했던 사람 찍겠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2등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아니었죠. 제이크 LG라는 분인데 이 제이크 LG는 트럼프가 아니라 이 릭 페리 전 주지사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어떤 트윗 같은 것들이 날라들었냐 하면은 나 같으면은
LG를 지지하겠다. 수전 라이트가 아니라 LG를 지지하겠다. 민주당 쪽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를 전에 해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거 자칫하면은 민주당원들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몰표를 던지면 그러면은 LG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트럼프의 지지를 얻은 라이트가 있음에도 1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도와준다면 이제 이런 보도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표자의 17%가 민주당원이었다. 공화당 후보 2명만 나가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원들이 와서 왜 투표를 했겠습니까? 이유야 뻔하죠. 선거판 흐려놓으려고 방해 공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17%의 민주당원들이 전부 다 제이크 LG를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갑갑한 노릇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우리가 훌륭한 공화당 후보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긴 것이다. 민주당은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불행하게도 가짜뉴스는 민주당원들이 경선에 참가하고 있었고 분명히 내게 반대되는 투표를 했다는 것을 기사로 쓰지 않았다. 이 내용은 정말 어느 언론사에서도 기사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희가 예측 보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모든 언론사에서도 민주당원들이 떼거지로 동원이 돼가지고 제이크 LG한테 몰표를 줬다라는 보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성명을 통해서 오늘 성명을 통해서 이게 밝혀진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아주 공화당 선거하는 거에다가 자기들이 초치는 작업을 계속 했던 것이죠. 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내용대로라면은 제이크 LG는 훌륭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 제이크 LG가 가져온 승리도 충분히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의 승리, 위대한 공화당의 승리, 미국 애국 하원의원 제이크 LG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잔 라이트 후보가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지지했던 수잔 라이트 후보가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경선에서는 예비 경선에서는 1등을 했던 것 그것은 분명히 트럼프의 지지가 강한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본 선거에서 LG가 당선된 것은 그것은 민주당 쪽의 방해 공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는 훌륭한 애국자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레임스트림 미디어의 가장 큰 기사 중 하나는 오하이오에서 치러진 매우 중요한 하원 경선이며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마이크 캐리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경쟁할 때 패배할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경선이 치러지기 전에 앞서서 이 주류 언론들이 보도들을 다 내놓았는데 NBC 뉴스는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가 탈락한 이후에 이번에는 오하이오주에서 또 한 번 트럼프가 심판대에 오른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AP통신의 예측대로 캐리 후보가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6선거구와 마찬가지로 오하이오 15선거구는 트럼프의 코트테일에 불완전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코트테일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온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성이 갑자기 치료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넘어온 유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후보자의 입김, 힘 이런 거를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의 코트테일이라는 얘기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으면은 선거에서 아주 강한 영향력, 좋은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은혜로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한 이야기인데. 근데 어쨌든 트럼프의 코트테일에 완전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불완전한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에서는 트럼프가 지지한 것이 실패했는데 오하이오주에서는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트럼프의 지지가 과연 매번 먹히는 것인지 상당히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언론들이 뭐라고 기사를 덧붙이냐 하면은 특별 선거가 보통 일반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붙입니다.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마치 트럼프가 이렇게 지지한 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 트럼프는 아무 영향력 없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류 언론들은. 그런데 본인들의 뜻대로 되냐 이거죠. 모든 국민들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왜 언론들은 그렇게 다 눈 가리고 혹은
사람들한테 잘못 다른 왜곡해서 거짓말로 보도하려고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알 수는 있는데 그런데 참 짜증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두 번째 성명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의 패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사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직도 그들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쿠, 패배 대신 마이크의 압승이 있었다. 이는 가장 낙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보다 훨씬 더 큰 승리였다. 오하이오주에게는 멋진 날이었지만 이 승리의 이야기는 가짜뉴스에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만약 내가 지지한 후보가 졌더라면 그것은 일면에 대서특필했을 것이다. 이런 이중잣대가 있지만 마이크에게 축하를 전한다. 그는 오하이오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캐리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다라는 성명을 내놓았고요. 결국 본인이 공화당 후보로 낙점된 것은 오하이오주의 주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이걸 계속 실현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국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원래 오하이오주의 제15선거구 연방하원 15선거구는 스티븐 언스트 스타이버스라는 스타이버스 하원 의원이 지난 몇 년도입니까? 2011년도부터 올해 은퇴 선언을 할 때까지 사퇴할 때까지 11년간을 하원 의원으로 재직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이버스 의원이 갑자기 사퇴를 선언하게 된 거는 오하이오주 상공회의소의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사임한 것인데 어쨌든 오하이오주의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원 의원직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사임을 했고 그 후임을 지금 뽑는 자리여서 당연히 공화당 의원이 그 후임으로 선출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예전부터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11명이나 후보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공화당 쪽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도전장을 내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재미있게 저희가 보여드려야 될 내용은 어제 있었던 그 예비 경선에서 공화당 쪽에 투표를 한 사람은 총 5만 456표, 5만 표가 조금 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쪽은 후보가 2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쪽에 표를 던진 사람은 다 합쳐서 16,130표. 그러니까 이 표 차이만 해도 벌써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적어도 3배 이상, 4배 수준, 3배에서 4배 사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선거가 11월 2일 날 있는데 본선거 결과는 거의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오하이오주도 그렇고 이 텍사스주도 그렇고 공화당 의원들이 원래 작년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가 사임하면서 생겼던 보궐선거를 그대로 공화당 의원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천만 다행입니다.